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즉 미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뉴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들을 찾아보고 과거 화폐 시스템 변화의 역사적 배경들을 공부하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들의 발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화폐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성들을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된 부분은 현재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거시 경제적인 불균형과 그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총 부채가 명목 GDP 대비 350%를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평균 120%를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GDP의 1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높은 부채 수준은 각 국가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경제 구조나 부채 관리 전략은 다르겠지만 이처럼 심화되는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균형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폐 시스템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화폐 시스템의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적인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기억하시나요? 근본 위제라는 안정적이었던 고정 확률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되고 변동 확률 시스템이 등장했던 사건인데요. 이건 당시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뿐 아니라 국제 정치 역학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또 1923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1998년 러시아의 국가 디폴트 사태를 보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화폐 시스템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국가 주도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화폐 시스템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해 본 결과 단일한 형태보다는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DBC입니다. 제가 BIS나 각국 중앙은행의 보고서를 살펴보니 CBDC는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통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유사한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CDBC 모델이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의 안정성 같은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이나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연구는 이러한 CBDC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중앙화 금융과 다양한 암호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는 정통적인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이 없이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자산은 탈중앙성과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아직까지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도 등장하면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 시스템 역시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온라인 결제나 디지털 뱅킹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 법정화폐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래의 화폐 시스템은 이처럼 다양한 기술과 모델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 역시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쌓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 리터러시를 꾸준히 심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기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중앙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그리고 관련 학술 연구들을 꾸준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자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자산과 더불어 금이나 은과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신중하게 분석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여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CBDC나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지갑 사용법 등 새로운 기술들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앞으로의 금융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일 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과 미래 화폐 시스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배우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